북대 서양조약기구, 이른바 나토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발표가 시작되자 유럽 전역의 정치군사 전문가들은 혼란에 빠졌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마저 참모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라며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그 회의장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냉소였습니다. 독일과 미국 기술진이 주도한 차세대 방공 제어 시스템은 테스트 도중 심각한 통신 오류를 일으키며 작동이 중단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회의장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신경전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명의 아시아인이 혹시 제가 잠시 시도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을 때 독일 기술 참모는 작게 웃었고 프랑스 무기계약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24년 동유럽 국경에 위치한 나토 소속의 기술 통합 기지에서였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으며 관제탑에서 내려다본 연습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술 자문관으로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슐라이프, 독일계 기술 관료로 지난 12년간 나토의 전장통제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날도 원래대로라면 단순한 시연 일정에 불과했을 겁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3국이 공동으로 설계한 차세대 반응형 방공 시스템의 마지막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전 11시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멈춘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 상태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알림도 없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아무 지시에도 응답하지 않았죠. 리부팅은요, 이미 했습니다. 3번이나요? 미국 측 기술자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독일 대표단도 말없이 팔짱만 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 이유는 단 하나, 예외 조건을 판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변수였습니다. 비상 대응 프로토콜 실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시스템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실전에 부족하다. 그런데 회의실 구석 한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토 협력업체 중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 인물이었죠. 아시아계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던가요? 무슨 스타트업이라던데.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순간 기대는커녕 동정심만 느꼈습니다. 유럽 기술자들 틈에 끼어 뭐 하나 해보겠다는 청년이겠거니. 하지만 단 몇 분 후 저는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주 다르게요. 그건 단순한 감성 알고리즘이지 군사용 핵심 기술은 아니잖아. 한국인 청년이 시스템 제어 패널 앞에 선 순간 프랑스 대표 기술자가 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무심한 듯한 그 어조엔 명백한 조롱과 냉소가 담겨 있었죠. 기술 검토를 총괄하던 미국 방산 분석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류 판단 조건을 감성 지표로 해석한다고? 그건 군대가 아니라 유치원에서나 쓸 기술 아닌가요? 그 순간 저도 솔직히 부끄러울 만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감성 기반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은 군사기술에서 듣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장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생존과 파괴를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 한국인 청년은 유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조용했고 필요한 말만 했으며 자신이 개발한 모듈의 작동 원리를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류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들,
즉 감정적 맥락에서 파생되는 불완전한 조건들을 인식해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도록 보완한 구조를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로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독일 기술자 마르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기계에 눈치 보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눈치가 아니라 감지에 가깝죠. 시스템이 위험 신호를 감정적 피드백으로 해석하면 오작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누구도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겠죠. 저는 그가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갈 때 그의 눈빛에서 작지만 또렷한 결심을 봤습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이 기술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나토 본부로부터 추가 회의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기술평가 보류라는 제목 아래 유럽 3국이 이견을 모았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탈락이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였던 거야. 기술적 검증이 아니라 미국 대표가 나지막이 중얼였고 프랑스 인사는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지금 무장 분쟁을 대비하고 있지 감성 교육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두 번째 시연날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연습장 북쪽 구역에서 진행되던 실시간 적외선 연동 통제 시뮬레이션에서 두 개의 핵심 모듈이 동시에 응답을 멈췄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통상적인 장애가 아니라 시스템 스스로 판단을 중단하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데이터 수신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응답이 차단된 채 내부 신호순환이 정지 상태로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논리 충돌도 전압 오류도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 스스로 동작을 보류하고 있어. 미국 측 제어 기술자가 진단 결과를 내놨을 때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전 테스트에서도 유사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번엔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즉시 자체 설계된 복구 툴을 실행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리셋 신호를 강제로 주입하고 백업 프로세서를 호출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어 프랑스 측이 자동 진단 알고리즘을 가동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죠? 독일 기술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 모듈을 3년 동안 개발했어. 17개국 공동 코드고 27차례 현장 테스트를 통과한 기술이야. 그런데 지금 무반응,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럴 리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마치 의식이 있는 듯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요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고도 오류 메시지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듯 조용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나토 기술 감독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현재 시스템 전체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복구 요청 승인합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가장자리 누가 앉아있는지도 잊고 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한국 청년 유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누군가가 조용히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또 감성 회로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접근했습니다. 마치 낯선 아이를 달래듯 손끝으로 가볍게 콘솔을 누르며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작고 이상한 신호가 시스템에 주입되었습니다. F3 감성 필터링 시퀀스라는 이름의 코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시 냉소의 눈빛을 보낼 때 모니터 한켠에서 미세한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류를 토해내지 않고 진단을 회피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망설이듯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메인 컨트롤 판넬이 스스로 초기화를 시작했습니다. 재부팅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잠깐 이거 정상 반응입니다. 응답률 92%까지 올라왔어요.
프랑스 기술자가 중얼였고 미국 대표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48시간 전 그가 처음 나섰을 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그 기술이 지금은 유럽 3국이 모두 실패한 회복을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회의장 안에서 진지하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회로 대체 뭐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저 기술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던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난감이라고 불리던 그 기술이 지금은 유럽 안보의 숨통을 다시 틔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도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해온 게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건 아닐까. 다시 조용해진 회의장.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토 기술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복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다음 행동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비공개 평가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 성능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도입 여부는 단순 성능 이상을 따져야 합니다. 표준화된 구조가 아니고 연합군 운용 체계와의 호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 기술 총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연은 특이 사례입니다. 예외적 환경에서 우연히 일어난 효과일 수도 있고요. 나토는 기술 안정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험 정신이 아니라요. 그러자 한국인 엔지니어 유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얼굴이 작게 비쳤고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짧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여기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는 기술을 회수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술을 거두겠다는 발언은 일종의 철회 선언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유진의 얼굴엔 담담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 안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기술 평가가 아닌 신뢰의 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유럽 사람이 아닌 이유도, 제가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도요. 하지만 그건 제가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아마도 회의장 안에 누구도 그런 말에 즉답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맥락을 해석하는 장치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단순한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뜻밖에도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중립국에 가까운 위치에서 기술평가단을 관찰하던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성능 이전에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 한국 기술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그 말에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프랑스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이 완벽했음에도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능 때문이 아니라 출처 때문이라면 우리 모두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토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 이후 내부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독일 기술진 중 일부는 회의실 옆 작은 공용 공간에서 유진의 알고리즘에 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프랑스 기술 보조 인력은 그가 배포한 기술 명세서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시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긴 겁니다. 그날 오전 폴란드 대표단의 요청으로 비공식 기술질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주요 기술 협력국끼리의 폐쇄 토론 시간인데 이례적으로 유진이 초청된 것입니다. 저도 관찰자로 참석하게 되었고 방안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냉소 대신 경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기술 보좌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감성회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군사기술에서 감정은 불확실성의 상징인데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불확실함 자체를 통제하려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어 단순한 선형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 흐름, 정보 판단 조건, 그리고 의도적 지연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한 감응 시스템의 구조. 그는 말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빠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깐 멈춰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처럼요. 그 0.2초의 멈춤이 과잉 반응을 막아주고 예외 상황에 대처하게 해줍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잘못된 반응이지 조금 느린 판단이 아닙니다. 빠른 오판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신중한 응답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속도와 자동화, 확실성에만 집착해왔고 그 속에서 기술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것을 되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보좌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그렇게 특별하다면 왜 지금까지 나토나 유럽 국가에서 채택되지 않았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설계 철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완화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기존 나토 시스템에 맞춰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도 받았지만 그것은 이 기술의 본질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작고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가 안쪽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냉소와 실리 앞에 늘 주저해왔던 저와는 달리 그는 자신이 만든 기술을 단순한 성능이 아닌 신념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토 기술자문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감성회로 기반 응답 시스템의 정식 채택 여부. 독일, 미국, 프랑스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7개국이 찬성했고 일부 중립국가, 북유럽 국가들도 추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회의록 마지막 줄에 남겨진 멘트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라는 한 청년은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 철학은 곧 유럽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성회로 기반 시스템의 시연 성공 이후 나토 기술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두고 분과 회의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외교적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미국과 프랑스 대표단은 단단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감성회로는 실험적 기술이며 나토 표준화 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대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기술단장도 비슷한 주장을 덧붙였죠. 우리는 단기적인 인상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계약 신뢰를 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급망과 군사 운용 체계와 맞물리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신중론처럼 들렸지만 실제
회의장 안에서는 그것이 기득권 방어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감성회로 기술이 채택될 경우 독일, 미국, 프랑스 3국이 공동 개발 중이던 EAI 반응형 시스템의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기술은 단가가 10분의 1에 불과했으며 자율복구 기능은 현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채택에 앞서 정치적 합의를 먼저 하자는 겁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발언권을 요구하자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2차례의 시연에서 감성회로 기술의 효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누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입니다. 침묵이 흘렀고 이어 벨기에와 체코 기술 대표가 각각 찬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뒤편 미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속삭이듯 말한 건 노르웨이 대표였습니다. 프랑스도 이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독일 역시 참석자 절반을 회의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광경은 일종의 의도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교적 무게로 기술의 미래를 흔들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회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자리를 지켰고 폴란드는 기술 제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리투아니아, 스페인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소규모 실험이 곧바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시연에서 감성 회로는 또 한 번 시스템 이상을 완벽히 복구해냈습니다. 그날 밤 나토 내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외교적 용인 여부다. 이 보고서는 비공식적으로 유출되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유럽 기술 주권의 시험대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기술이 거대한 외교의 무게를 흔들고 있다. 감성회로는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이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안보가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이 모든 논쟁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한국 청년의 조용한 철학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돌아오는 길, 유진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회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겁니까? 감성회로 말이에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 스승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한 농공단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부품 정밀 제어기계 개발을 하던 기술자였죠. 대기업도 연구소도 아니고요. 저도 그곳에서 처음 도면을 봤습니다. 그는 그곳을 정읍 근처의 작은 공장단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기술자는 낮에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를 했고 밤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기계의 오류 기록을 모아 분석하며 이상 동작의 패턴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계는 인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인간처럼 실수하고 인간처럼 회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 감성회로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술자는 부품이 고장나는 순간이 아니라 고장나기 직전의 흔들림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경고 없이 정지하거나 과잉 반응을 일으켰지만 그분은 머뭇거림이라는 신호를 감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그것을 코드화했고 실패를 예측하는 회로가 아니라 실패를 흡수하는 회로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린 실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이 그의 기술을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배운 가치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철학은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집단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그 안에 사람을 위한 기술을 늘 우선순위에 두려는 그들의 문화, 최첨단 시스템에도 인간적 숨결을 남겨두려는 설계 방식, 유진이 말한 회복의 기술은 결국 그런 공동체적 기억에서 자라난 씨앗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벨기에 기술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유진, 그 사람 참 이상한 친구네요. 왜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기술을 설명할 때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는 걸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유진은 기술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눈으로 시스템을 바라보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능을 평가했고 그는 가치를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나토 내부 문서로서 제출된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기술은 분석이 불가능한 철학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 마지막 날 아침, 나토 본부 로비에서 우연히 유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무릎이 다른 검정색 바지를 입고 손에는 늘 그렇듯 노란색 커버가 씌워진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고 그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후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낯설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 명함을 받아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작게 새겨진 이름 아래 회사명은 없었습니다. 로고도 없고 부서도 없고 연락처 한 줄뿐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왜 안 적으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일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속한 곳이 아니라 제가 뭘 만들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서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 원칙 위에 세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조직의 이름으로 제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는 그 어떤 구조도 기대지 않은 채 스스로의 신념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실전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나토 역사상 최초로 동유럽 접경 지역에서 연합군 통합 방공 시스템의 전 구간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가 함께 참여한 이번 실험에선 감성 회로 기반의 반응 시스템이 주요 모듈로 탑재되었고 복잡한 전자 교란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연의 말미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 지휘통제본부에서 오류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지 직전까지 몰렸고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실전 장비가 일부 연계되어 있던 탓에 참가자들은 즉시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의 코드, 이에로, 감응 필터가 입력되자마자 시스템은 스스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복잡한 우회 명령도 재부팅도 없이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이 설계한 회로의 핵심 명령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리투아니아 지휘관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그날 고장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처럼 스스로를 되돌릴 줄 아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마치 어떤 생명체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시연 이후 유진은 공식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언론이 그를 찾았고 몇몇 유럽 매체는 그의 사진 한 장 없이 익명의 한국 엔지니어라는 표현만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그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보다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칭찬 대신 조용한 작동을 택한 그 사람, 모든 시선을 피해 있으면서도 가장 중심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 이제 그의 기술은
유럽 곳곳의 경계망 속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진이 원한 방식이었고 그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가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가 남긴 명함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얀 배경에 작게 적힌 문장 하나,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은 결코 시스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감성회로 기반 시스템이 리투아니아 시연에서 실전 수준의 복구 능력을 입증한 뒤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토 기술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전면 재논의를 선언했고 프랑스와 미국의 반대 입장은 더 이상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의록 최종 안건에 보조 시스템으로 감성 회로 채택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이 결정은 곧 전 유럽군 내 공식 지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유럽 이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시스템의 기술 도입을 요청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남미였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는 비무장지대 감시망에 해당 회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호주가 자국 해양경계 시스템의 통합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자국 국경 감시용 드론 네트워크의 비상판단 모듈에 유진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목한 미국의 기술 전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럽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이젠 미국이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 감성회로는 더 이상 아시아의 변두리 발명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형 시스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미국은 끝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독점해온 무기체계 설계 구조에 대한 자국 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미 국방성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다중판단 시스템 개념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달랐지만 사실상 유진의 감성회로 철학을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었습니다. 그 무렵 UN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 분쟁 지역 감시 장비의 오류율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3개국에서 감성회로 기반 장비가 도입된 지 6개월 만에 비정상 정지 횟수가 81%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감성회로는 단순한 안전기술이 아니라 생명보호기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중심 설계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UN 기술협력단 부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여전히 그 어느 공식 석상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사 역시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기술 저널 한 곳에 짧은 기고문을 남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닮을 수 있다면 그건 실패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글은 일주일 만에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 각지의 군사학교, 공공기술기관, 심지어 고등학교 교재에까지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성회로는 이제 단지 하나의 회로가 아닌 하나의 교육 철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토 본부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술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기술 부문 1위에 감성 회로 기반 복구 시스템이 오른 것입니다. 2위는 미국이 주도한 반응형 자동 전술 AI였고 3위는 독일의 통합 센서 시스템이었습니다. 무명의 기술자가 만들어낸 구조가 전통의 강국들을 넘어선 셈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제 노트북을 꺼내 지난 몇 달간의 회의록과 기술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문서 맨 아래서 작고 조용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유럽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을 이해하려는 모든 국가의 것입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 유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유럽기술 공동체 연례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던 날 감성 회로 기반 시스템의 기여를 주제로 한 세션 말미에 한 노르웨이 부모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한 집안 응접실을 비췄습니다. 중년 부부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몸에는 작은 기계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의수 보조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작년 겨울 북부 순찰 임무 중 실종된 병사들의 구호를 받던 중 오작동한 자동 방공 장비에 의해 발사 오류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그 사고를 기기 오류로 처리했지만 저희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천천히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토 기술팀의 시연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엔 사고 당시 감성회로 기반 시스템이 비상 중지 명령을 수초 앞서 작동시켰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회로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 겁니다. 의수 하나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는 아직도 매일 웃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기계가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아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로는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생각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 3분짜리였지만 생중계 도중 수십 개의 국가대표단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술 세션이 끝나면 조용히 일어서는 청중들이었지만 그날만은 예외였습니다. 카메라가 비출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감성회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알고리즘 또는 인간 반응 기반 제어 구조라는 기술적 용어 대신 사람들은 사람을 살린 회로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나토 기술 자문단 연례총회 마지막 날 유럽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국방기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회의장에 뜻밖에도 유진이 참석했습니다. 1년 넘게 그 어떤 무대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조용히 그리고 담담히 입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고 양복 대신 푸른색 점퍼에 오래된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고 곧 그것은 전원 기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단 6분간 연단에 섰습니다. 프롬프터도 준비된 원고도 없이 천천히 한마디씩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굳이 망설이는 기계를 만들었느냐고요. 왜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왜 한 발 늦은 기술을 고집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용서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회로는 바로 그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어느 연설보다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전 세계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믿는 건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입니다. 감성회로는 판단의 속도를 줄였고 대신 회복의 가능성을 늘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나토는 공식적으로 감성회로 기반 복구 시스템을 인간 중심 기술 표준의 첫 번째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UN 역시 이 기술을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 보호 기술로 채택하며 향후 전 세계 평화 유지 활동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아서 무시당했던 기술, 그 다음엔 실패를 받아들인 기술, 그리고 끝내는 사람을 살린 기술. 그 길의 시작은 한국의 한 농공단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공간에서 시작된 철학이 수많은 냉소와 무시를 지나 마침내 세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조용히 이끈 사람은 명함에 이름만 적힌 한 사람, 유진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에 방공 레이더, 해안 감시망, 국경 감지 센서에는 감성 회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응답이 몇 초간 늦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망설임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거는 기술이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조금 느려도 실수를 포용하고 인간의 흔들림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만드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